헬스조선 상례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많이들 놀라셨을 겁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터져나온 폭로 때문입니다. 2000년 4월 김대중 정부 시절 박지원 당시 문화부 장관이 북한 아태위원장 송호경과 25억 달러를 대북 제공한다는 비밀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사건을 명료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른바 서명된 비밀 합의서가 진짜냐 가짜냐 여부입니다. 박지원, 송호경 두 사람이 실제로 서명했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고 남북 양측이 갖고 있는 문건이냐, 아니면 여당 주장대로 조작된 문건이냐, 이 여부입니다. 잠시 뒤 분명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비밀 문건의 내용은 크게 두 대목인데요. 하나는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차관을 제공한다. 또 하나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5억 달러분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25억 달러 약속, 이 부분이 새로 폭로된 내용입니다. 둘째는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실제로 남에서 북으로 흘러간 돈이 24억 8천만 달러, 즉 비밀 합의서에 언급된 25억 달러 가까운 액수였는데 이것이 정상회담에 따른 자연스러운 성과물이었는가? 아니면 오로지 정상회담의 사전 조건으로서, 다시 말해서 정상회담의 대가로서 비밀 약속에 따라 실행된 돈이냐를 가려내야 합니다. 셋째는 만약 비밀 합의서가 실제 존재했다면 서명하지 않았다고 거듭 부인한 박지원 후보자는 명백하게 허위 진술을 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박 후보자는 국정원장 임명 여부는 차치하고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 대상자인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하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작년 7월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직 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후지부지 됐습니다. 먼저 국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청문회 이전부터 박지원 후보자를 적과 내통한 사람이라고 했던 것에 대한 증거를 들고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상황 파악을 돕기 위해 어제 청문회장에서 있었던 두 사람의 질문 대답을 제가 그대로 토시 한 자 빼지 않고 재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호영 이렇게 말합니다. 후보자는 6.15 평양회담 특사로서 역할을 했을 뿐이고 5억 불이 간 것은 전혀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지원: 그렇습니다. 주호영: 그렇죠. 5억 불을 보내겠다고 약속하는데 관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박지원: 저는 안 했습니다. 네, 여기서 다른 사람은 했는지 몰라도 나는 안 했다, 그런 뜻인지 아니면 그런 약속 자체가 없었다는 뜻인지 불분명합니다. 주호영 대표가 다시 묻습니다. 안 했습니까? 이렇게 두 번 재우쳐 물었지만 이때는 박지원 후보자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주호영 대표가 2000년 4월 8일자 남북 합의서를 청문회장 대형 스크린에 띄웁니다. 박지원 후보자는 사뭇 긴장된 표정입니다. 주 대표가 합의서 내용을 쭉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문건 본 적 있습니까? 박지원: 제가 서명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4.8 합의서입니다. 거기에 어디가 5억 불이 들어가 있습니까? 박 후보자는 마치 반전의 계기를 잡은 듯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주 대표를 공격합니다. 박 후보자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의원님, 그걸 공개하시려면은 똑똑히 하세요. 5억 불 문제 제기를 해놓고 그게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면 안 돼요. 누가 국민을 속이는 것일까요? 그러나 박지원 후보자가 목소리를 높였던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어서 비밀 문건 의혹이 제기된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내보입니다. 스크린 영상에도 띄웁니다. 박지원 후보자가 자랑스레 말했던 공개된 남북 합의서와 형식, 글자체, 그리고 서명까지 맨눈에는 거의 똑같아 보입니다.
박지원 후보자의 표정이 바뀝니다. 긴장을 넘어서 당황하는 기색도 보입니다. 이어서 문답이 오갑니다. 박지원, 그걸 제가 서명했습니까? 그러자 주호영 대표가 비밀 문건 내용을 쭉 읽습니다. 주호영, 상부의 뜻을 받들어 그 부분 남북 합의서와 똑같고 사인도 똑같습니다. 이런 문건 사인한 적 있습니까? 박지원, 그러한 것은 없는데요. 이때 이 박지원 후보자는 왼손으로 입을 가리고 대답합니다. 왜 왼손으로 입을 가렸을까 궁금합니다. 주호영, 아주 중요합니다. 박지원, 그러한 것은 제가 한 것 없습니다. 주호영,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후보자가 하셨던 말은 다 틀린 말입니다. 박지원, 사실이 아닙니다. 이 박지원 후보자는 비밀문건 서명 여부를 서너 번 이상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대답 뉘앙스가 조금 묘합니다.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비밀 문건의 존재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과 관련된 부분만을 끊어내려는 대답인 것인지 아리송합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김대중 정부 대북 송금 특검 그 수사와 판결을 통해서 5억 달러 제공은 이미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박 후보자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박 후보자는 5억 불 송금 약속에 관여했느냐는 질문에도 저는 안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부분도 허위 진술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허위 진술에 관한 처벌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증에 관한 형사 처벌은 일반적 허위 진술과 국회 청문회 허위 진술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일반적인 허위 진술을 보면 형법 152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러나 국회 청문회 때 허위 진술은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 서면 답변을 포함합니다. 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국회 청문회 때 허위 진술은 일반 법정에서의 허위 진술보다 곱절 이상 무겁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벌금형이 없고 무조건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증인 혹은 감정인이 아니라 공직 후보자 본인이 적용되는 인사청문회법에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후보자의 대답이 거짓으로 드러나도 곧바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개된 합의서 그리고 이번에 폭로된 비밀 합의서, 이 양쪽에는 상부의 뜻을 받들어 라는 생경한 북한식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글자체가 북한식이고 이런 표현도 북한식입니다. 남북 양쪽 서명자 모두 상부의 뜻을 받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박지원, 송호경 두 사람이 뜻을 받들겠다고 했던 상부, 그중 한 사람인 북한 김정일의 아들은 이번 박지원 청문회 전날 수하들에게 백두산 기념 권총 수여식이라는 것을 해서 권총을 나눠줬고 청문회 당일에는 우리의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핵을 포기하기는커녕 핵 미사일을 유지 확대시켜 나갈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남북 채널이 될 것임을 자임하는 대한민국 국정원장 후보자가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무렵 김정은은 수하들에게 권총을 나눠주고 핵무장을 다짐하고 있는데 박 후보자는 아직도 상부의 뜻을 받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는지 밝혀야 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동맹국 정보수장들이 우리나라 정보수장 KCIA에 정보를 주면 북한으로 넘어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중요한 정보는 끊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보 교류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박 후보자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현재 취임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CIA 등 각국에서 상당히 좋은 메시지가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것도 의례적인 내용인지 아니면 구체적이고 신뢰를 쌓아가는 내용이 들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청문회 결과에 관계없이 문 대통령은 박지원 후보자를 국정원장에 임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박지원 후보자가
국민이 모르는 약점으로 북한에 붙잡혀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일부 우려 또한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번에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비밀 합의서의 존재를 북한이 확인하고 나오거나 그걸 빌미로 협박을 한다면 문재인 정권과 박 후보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박 후보자는 서명한 사실이 있다면 국정원장 후보직 사퇴를 포함해 제 인생에 대한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이 북한의 볼모로 잡히는 발언은 아닐까 걱정됩니다. 박지원 후보자가 비밀 합의서에 서명했는지 여부는 우리 국정원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합의서 원본은 국정원에 있을 것입니다. 확인 작업은 1시간 이내로 가능한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역대 국정원장 가운데 6명이 임기를 마친 뒤에 사법 처리가 됐습니다. 신건, 임동원, 이병기, 이병호, 원세훈, 남재준 이런 사람들입니다. 박지원 후보자는 저는 그렇게 안 될랍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